송나라 군주를 시해한 하보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나라에서 은공이 피살된 지 약 1년이 지난 기원전 710년에 이웃 송나라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춘추에는 노나라 황공 2년 봄에 발생한 이 사건을 송나라의 독이 그의 군주 여의를 시해하고 대부 공보도 죽였다라고 비교적 길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송독, 여의, 공보는 누구이며 이 사건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사기, 송미자 세가에 따라 송나라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송나라의 시조는 은나라 마지막 군주 조항의 이복형인 미자계입니다. 논어 미자편에도 등장하는 미자는 여러 차례 조항의 잘못을 간언했지만 듣지 않자 외국으로 떠났다가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무너뜨린 후에 주나라에 귀의했습니다. 당시 무왕은 은나라 유민들과 그들이 사는 땅을 조왕의 아들 무경에게 주어 은나라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했지만 무왕이 죽자 무경은 관숙, 채숙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주공은 무경을 죽인 후 왕족인 미자에게 은나라 제사를 받들게 하고 송나라에 봉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원전 765년 송나라 12대 군주 무공이 즉위했습니다. 송무공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겠지만 사서에 기록된 인물은 딸 맹자와 중자, 아들 역과 화입니다. 두 딸은 노나라 군주 해공에게 시집갔는데 그중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노나라 황공입니다. 송무공이 죽은 후 태자인 역이 뒤를 이었으니 그가 성공이며 성공에게는 아들 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병들어 죽기 전에 아들 대신 동생에게 군주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하며 동생 화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 여의를 사랑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것만 못하다. 사직과 종묘의 주인이 되어 나라를 사랑하는데도 너가 여의보다 낫다. 어찌 너가 송나라의 임금이 되지 못하겠는가? 화는 3번이나 사양하다가 마침내 받아들였습니다. 선공이 죽은 후 동생 화가 군주 자리에 오르니 그가 목공입니다. 목공에게도 아들 풍과 발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기원전 720년 목공은 병이 들자 군정 대신인 대사마 공보가를 불러 형의 아들인 여의를 후계자로 세울 것을 당부하며 말했습니다. 성군께서는 태자 여의를 버리고 나를 군주의 자리에 세웠으니 나는 감히 잊을 수 없소. 대부들의 덕망으로 보위를 온전히 하여 수명대로 살다 죽은 뒤 형님이 여의에 대해 묻는다면 장차 무슨 말로 대답하겠소. 바라건대 그대가 여의를 받들어 사직을 맡게 한다면 나는 비록 죽더라도 회한이 없을 것이오. 공보가는 자가공보, 이름이 가입니다. 공보가가 신하들은 모두 목공의 장자인 풍이 군주 자리에 오르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목공은 형 성공의 미덕을 빛나게 해야 한다며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정나라에 가서 살게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지만 지금부터 살아있는 동안 나를 찾아오지 말고 내가 죽더라도 와서 곡하지 말라. 그러자 조카 여의가 와서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임금께서 저에게 나라를 넘겨주지 않고 임금께 나라를 맡긴 까닭은 임금께서 종묘와 사직의 주인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임금께서 두 아들을 추방한 것은 아마도 장차 저에게 나라를 넘겨주려는 뜻인 것으로 압니다만 이는 성군의 뜻이 아닐 겁니다. 또 아들을 추방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면 아마도 성군께서는 저를 추방했을 겁니다. 이에 목공이 말했습니다. 성군께서 너를 추방하지 않았으니 그 뜻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내가 군주 자리에 오른 건 너를 대신해서 잠시 섭정했던 것일 뿐이다. 목공이 죽은 후 성공의 아들 여의가 군주 자리에 올랐으니 그가 상공입니다.
이처럼 송나라의 군주 승계 과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아들이 있음에도 동생을 후계자로 세웠고, 아우인 목공도 아들 대신 형의 아들에게 군주 자리를 물려주었으니 여기까지만 보면 미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춘추자시전은 군자의 말을 빌려 성공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았다고 하며 좋게 평가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상공이 즉위한 기원전 719년 위나라 공자 주우가 이복형인 군주 황공을 시해하고 스스로 자리에 오른 다음 제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말했습니다. 적나라에 있는 풍이 앞으로 난을 일으킬 테니 위나라와 함께 토벌하자는 것입니다. 변변치 못한 인물이었던 상공은 그의 말에 따라 적나라 공격에 가담했고, 그때 이후 송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던 중 노나라 은공이 피살된 후 황공이 즉위한 기원전 711년 송나라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사마 공보가의 아내가 외출했다가 길에서 우연히 대부 하보독과 마주쳤는데 그녀의 미색에 반한 하보독은 자기 여자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시켜 나라 안에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군주가 즉위한 지가 10년이 되어 가는데 11번이나 전쟁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니 이는 모두 공보가가 만든 일이다. 내가 장차 공보가를 죽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것이다. 하보독은 자가 하보, 이름이 독입니다. 다음 해인 기원전 710년 하보독은 공보가를 공격하여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상공이 노여워하자 하보독은 두려워하여 상공까지 시해했습니다. 이 때문에 춘추에는 송나라의 독이 그의 군주 여의를 시해하고 대부 공보도 죽였다라고 하여 이 사건의 범인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편 춘추공양전은 송나라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애당초 성공이 아들에게 군주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동생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며 송나라의 환란은 성공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이때 송나라 상공과 함께 살해된 대부 공보가가 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째서 공보를 어진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공보는 그 의로움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 사람이었다. 의로움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독이 상공을 죽이려고 했을 때 공보가 살아서 조정에 있는 한 상공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독은 먼저 공보의 집을 공격했다. 상공 또한 공보가 죽게 된다면 자신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급히 달려가 공보를 구하려고 했으나 결국 둘 다 죽음을 맞았다. 만약 공보가 정색하고 조정에 서 있었다면 감히 어느 누가 그를 제치고 나가 군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었겠는가. 공보는 참으로 정의로운 기운이 얼굴 가득히 흘러넘친 인물이었다고 할 것이다. 공보가는 공자의 6대조라고 합니다. 공보가가 살해되자 그 아들이 노나라로 망명했고 5대째에 공자가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공자의 조상은 은나라 유민의 나라인 송나라에서 시작했지만 기원전 710년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공씨 가문이 몰락해서 노나라로 이민을 떠나야 했다는 말입니다. 공자가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으니 30년을 한 세대로 잡으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송나라 군주를 시해한 하보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보독은 적나라에 가 있는 목공의 아들 풍을 맞이하여 군주로 세웠는데 그가 장공입니다. 춘추에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난 3월에 노나라 황공과 제나라, 진나라, 적나라 제후가 직당에서 만나 송나라 내란을 종식시켰다고 썼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제사회가 송나라의 쿠데타를 공식 인정한 겁니다. 원래 이 회담은 송나라의 국권을 찬탈한 송장공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노나라 황공을 비롯하여 참석한 제후들이 모두 화보독에게 뇌물을 받았기에 송장공의 즉위를 묵인했습니다. 화보독은 송나라 재상이 되어 약 28년간 잘 지냈으나 기원전 682년 송나라에서 일어난 또 다른 군주 시해 사건 때 살해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